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안 가득 남편의 물건들이 그대로였고 식탁 위엔 아직도 그의 약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TV를 보다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무심코 옆자리에 앉은 그를 바라보다가 텅 빈 소파를 보고 나서야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문상을 마친 친척과 친구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집안엔 고요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낮엔 바쁘게 움직이며 시간을 견뎠지만 밤이 되면 견디기 힘든 적막이 밀려왔습니다. 그럴 땐 핸드폰을 꺼내 자식들 연락처를 몇 번이고 눌렀다가 다시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애들 바쁠 텐데 이런 얘기 괜히 하면 짐처럼 느껴질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말들이 가슴속에 쌓여갔습니다. 아들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에 밥은 챙겨 드시죠? 그 짧은 안부에 며칠을 버틴 적도 있습니다. 딸아이가 보내준 강아지 사진 한 장에도 괜히 눈물이 터졌던 날도 있었고요. 예전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루 중 겪은 사소한 일들, 시장에서 들은 재미난 소식들, TV 뉴스에 대한 짧은 한마디까지 누군가와 나누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이제야 절실히 느낍니다. 그 사람은 늘 들어줬습니다. 투정 부리는 말도 의미 없는 하소연도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 나는 내 하루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젠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를 건넬 사람도 내 마음을 건네볼 자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날에도 도무지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지 몰라 내 마음을 그냥 안쪽으로 감추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조차 어렵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외로움이 깊게 밀려오던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미역국 한 그릇에 싸구려 케이크 하나만으로도 우린 웃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날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조심스러웠지만 그날만큼은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소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3번. 결국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들려온 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서운해서라기보단 내가 이렇게까지 외롭구나 싶어서요. 사람이 이렇게도 허전할 수 있구나 싶어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짧은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제 회식이었어요. 무슨 일이셨어요? 순간 여러 생각이 오갔지만 결국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그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더 헛헛했습니다. 그저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던 것뿐인데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 싶었습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바라는 순간 그 바람이 부담으로 느껴질까봐, 혹시라도 또 혼자만 민망해질까봐 그냥 혼잣말처럼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부를 묻는 상상만 했습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그렇게 마음속에서라도 묻고 또 묻고 혼자 답을 지어내며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조차도 이젠 점점 힘이 듭니다. 며칠 전 우연히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는지, 입꼬리가 저렇게까지 내려갔는지 내 얼굴인데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예전엔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웠던 사람인데 요즘은 표정이라는 게 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혼잣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거실에서, 부엌에서. 이게 뭐더라? 이건 어디 뒀더라? 아무도 듣지 않는 말들을 자꾸 내뱉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습관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오래 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구나. 말할 수 없다는 것, 그건 참 서러운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그걸 참아야 하고 꾹꾹 눌러야 한다는 건 스스로에게조차 죄를 짓는 기분입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방패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나도 좀 외롭다.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다. 그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그 한마디를 꺼내는 게 왜 이리도 어려운 걸까요? 어쩌면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나를 조용히 지워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자식들의 연락처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참아왔구나. 이제는 조금쯤은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에 치이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느라 바쁠 뿐이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진짜 제 마음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다만 요즘은 문득문득 내가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을 때가 있어. 바빠도 가끔은 엄마도 좀 생각나주면 좋겠어. 그 문자를 보내고 나니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기다림에서 표현으로, 조심스러움에서 솔직함으로 조금씩 나도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위로는 누가 먼저 다가오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나도 사람인데 외로울 수 있지.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오늘도 아주 작은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용기를 내어보세요. 분명히 당신의 마음이 전달될 거라 믿습니다. 괜찮지 않은 날엔 그냥 조용히 다녀가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쉼표는 늘 여기 있을게요.